안녕하세요. 평가운영실 중소병원 평가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평가계요, 3차 평가 결과, 4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 조사표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계요입니다. 평가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취는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며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마취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사고로 한 해 평균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진료 관련 안전사고 중 마취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발생 시 심각성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전 과정에서 환자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마취 영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시행하였고 2021년 2차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을 전문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차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지난 2024년 7월에 결과를 공개했으며 2025년 4월 4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4년 7월에 공개된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이며 대상 기관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입니다. 평가 대상 환자는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 환자이며 평가 대상 마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 1. 정맥 마취 중 다, 감시와 전신 마취와 바 2. 마취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입니다. 총 9개 지표로 평가 지표 5개와 모니터링 지표 4개이며 평가 지표는 구조 영역 2개, 과정 영역 2개, 결과 영역 1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니터링 지표는 구조 영역 2개, 과정 영역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 마취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관 수는 총 1079개소이며 대상 건수는 52만 5177건, 조사표 건수는 20만 9005건입니다. 마취 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가 대상 마취 중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 마취가 전체의 55%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종별 현황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 마취 비율이 86.4%이며 종합병원 또한 63.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급은 척추 마취 비율이 38.8%로 가장 많으며 척추 및 부위 마취 비율이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권이 전체 평가 대상 건 중 29.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인권 27.4%, 경상권 24.2% 순입니다. 다음은 3차 평가의 종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점수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의 분모 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지표별 결과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지표의 가중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점수입니다. 3차 평가는 평가 대상이 전체 병원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평가 대상의 종합점수 평균이 67.2점으로 2차 평가 대비 20.2점 하락했습니다.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과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종합점수 평균은 89.7점으로 2차 평가 대비 2.3점 향상됐습니다. 종별 종합점수 평균을 살펴보면 2차 평가 대비 상급종합은 97.2점으로 0.2점 하락하였으나 종합병원은 91.5점으로 3점 상승하였고 전문병원은 76점으로 2.5점 상승했습니다. 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 전체 평균은 48.5점이나 병원을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구분하면 전문병원 종합점수 평균은 76점이고 전문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종합점수 평균은 44.2점으로 병원에서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등급이고 95점 미만부터 10점 간격으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과정지표 또는 결과지표의 분모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은 등급 제외로 구분했습니다. 3차 평가에서 평가 등급 산출 기관은 790개소이며 이 중 1등급은 230개소, 5등급은 314개소입니다. 1등급 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5개소로 2차 평가 대비 5개소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은 172개소, 전문병원은 12개소로 2차 평가 대비 각각 31개소, 7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결과입니다. 지표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마취의 질과 환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결과값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의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152.6시간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153.4시간입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78.6시간, 종합병원 127.4시간, 전문병원 203.5시간, 병원 149.7시간으로 병원이 타 종별 대비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표 2 회복실 운영 여부는 환자 회복의 질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회복실 운영 및 적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적정 기준은 가십질 회복관리료 산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실 적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325개소이며 평가 대상 기관 수 대비 회복실 운영 여부 조건을 충족한 기관의 비율은 상급종합 100%, 종합병원 66.3%, 전문병원 50.8%, 병원 6.7%입니다. 지표 3.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환자가 마취와 수술을 위한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학적 평가 과정으로 전체 평균은 67.6%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96.6%입니다. 지표 4.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을 적절히 평가하여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전체 평균은 80.2%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 96.4%입니다. 지표 5. 마취 중 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마취 종료 30분 전부터 마취 종료 후 15분 이내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체온이 35.5도 이상 유지된 환자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지표의 전체 평균은 77.3%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 95.8%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니터링 지표 결과입니다. 지표 6. 수술실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 수 비율은 마취의 질 및 환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평균은 59.9%이고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 86.2%입니다. 지표 7. 마취 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는 마취의 질 및 환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3차 평가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4.3종이며 병원을 제외하면 5.2종입니다. 지표 8.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는 마취약물 관리 QA 및 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3차 평가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취약물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309개소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 255개소로 지난 2차 평가 대비 모든 종별에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지표 9.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은 마취의 질 및 환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평균은 40.3%이며 병원을 제외하는 경우 53%입니다. 이상으로 각 지표별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는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기관별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 요양기관에는 서면 안내문 발송 및 이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과 요양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차 평가 결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평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4차 평가에서는 3차 평가 시 확대된 병원급을 고려하여 지표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평가지표에서는 회복실에서의 50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 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 지표의 세부 기준을 개선했고, 모니터링 지표는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의 세부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회복실에서의 50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지표의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구조지표인 지표 2, 회복실 운영 여부에서의 회복실 기준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표명을 마취 후 50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취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마취 환자는 마취 후 회복실에서의 회복 관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출식 분모를 회복실 입실 환자 수에서 평가 대상 마취 환자 수로 변경했습니다. 제외 기준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된 회복실 미입실 사유가 인정되는 환자인 중환자실 입실, 격리가 필요한 감염, 사망입니다. 두 번째, 마취 중 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 지표는 연속적 체온 측정과 정상 체온 유지가 모두 포함되는 지표이나 지표명에 연속적 체온 측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표명을 구체화했습니다. 변경된 지표명은 마취 중 후 연속적 체온 측정을 포함한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입니다. 세 번째,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는 QA 활동 주제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QA 활동 주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마취약물 투약과 후 방지를 포함한 QA 활동만 인정되었으나 4차 평가에서는 마취약물 관련 마취안전관리 활동 QA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사항 안내를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4차 평가의 평가 대상과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입니다.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9월입니다. 대상 기관은 마취료가 30건 이상 발생한 상급 종합, 종합병원, 병원이며 대상 환자는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 환자입니다. 대상 마취는 마취료 중 바일, 중 다 감시와 전신 마취와 바이, 마취입니다. 4차 평가 지표는 총 9개로 평가 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4개입니다. 평가 지표는 구조 지표 2개, 과정 지표 2개, 결과 지표 1개이고 모니터링 지표는 구조 지표 2개, 과정 지표 2개입니다. 평가는 청구 현황 및 평가 대상자 추출을 위해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와 결과 산출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 자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점수는 과정, 결과 지표의 분모 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표를 100점으로 산출 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평가 지표별 가중치는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별 세부 기준을 보면 먼저 지표 1,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3차 평가 세부 기준과 동일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월평균 마취 시간을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마취 업무 이외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세부 업무 시간을 반영하여 인력 산출 시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제외 기준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시행한 마취 시간입니다. 제외 기준 관련하여 산출식 분자와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기존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시행한 마취건을 마취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값의 차이는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2 회복실 운영 여부는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회복실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복실 적정 기준은 가17 회복관리료 산정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력의 경우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는 수술 병상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5병상 이하인 경우는 1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표 3.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 시행 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의미하며 마취 전 환자 평가 기록지에는 진료 기록, 조사 및 환자 면담을 통한 주요 환자 정보, 신체 검사, 환자 신체 상태 분류, 수술 전 검사 이상 유무, 마취 계획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산출식 분모 제외 기준은 응급수술입니다. 지표 4. 마취 후 50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주요 변경사항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표명, 산출식 분모, 제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지표에서의 회복실은 회복관리료 산정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마취 후 환자의 회복관리를 위한 공간을 운영 시 포함되며 회복기록지에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를 기록 시 인정 가능합니다. 제외 기준 외에는 회복실에서 최소 2회 이상 오심 및 구토 유무와 통증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지표 5. 마취 중 후 연속적 체온 측정을 포함한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지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 기준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폐쇄순환식 전신 마취 환자는 마취 종료 30분 전 2회 이상, 마취 종료 후 15분 이내 1회 이상 연속적으로 체온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체온 감시 결과는 35.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기준은 6세 이상 환자 중 마취 시간이 60분 이하이거나 의도적 저체온 치료를 적용하는 환자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표 세부 기준입니다. 지표 6. 수술실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 수 비율은 평가 대상 기간 평균 마취 전담 간호사 수를 평균 수술 병상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마취 전담 간호사는 실제 마취 관련 준비와 보조 등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전일제 근무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합니다. 주 32시간에서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단시간 근무자로 0.8인으로 산정하며 주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표 7. 마취 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는 제시된 7종 중 보유하고 있는 장비 종류수로 각 종류에 해당하는 장비가 1개 이상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수장비 7종 종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8. 마취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는 QA 활동 주제 기준을 완화하여 마취약물 관련 마취안전관리 QA 활동을 연 1회 이상, 마약 및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인정됩니다. 지표 9.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은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한 전신마취 환자에게 신경근 감시를 적용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신경근 차단제 투여 전후와 신경근 차단 기량제를 투여하기 전후 신경근 감시를 적용하고 마취 기록지의 사연속 자극비, TOF 수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기준은 신경근 차단제 또는 근이완제가 사용되지 않은 전신마취와 18세 미만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4차 평가의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4차 평가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여 2026년 3월부터 조사표 수집 및 신뢰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2026년 12월 공개 예정이며 진행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는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 전산 통보 신청 및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평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 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는 이 평가 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을 참고하시고 평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평가 조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조사표는 청구명세서에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실무자가 평가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신뢰도 점검은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 중 일부의 의무 기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조사표와 대조하여 조사표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은 평가 대상 청구명세서를 추출 및 합산하여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명세서를 제외 후 조사표 작성 대상 표본을 추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관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기관조사표는 시설, 인력, 장비, 관리체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 중 회복실 현황에서는 회복실 운영 여부와 회복관리료 청구 여부, 회복실 기준 충족 여부를 선택합니다. 회복실 운영 여부는 지표 2, 회복실 운영 여부 기준과 관계없이 심평원에 신고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1, 운영을 선택합니다. 회복관리료를 평가 대상 기간 3개월 동안 청구한 경우 1, 청구를 선택합니다. 장비 충족 여부는 회복실 필수 장비와 필요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각각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1, 충족을 선택합니다.
수술실 현황에서는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되는 수술실 병상수를 입력합니다. 만약 수술실 허가 병상수와 실제 운영 병상수가 다를 경우 더 많은 병상수를 기재합니다. 인력 현황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현황을 기재합니다. 먼저 의사 현황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마다 근무 형태와 최초, 최종 근무일자, 장기 휴가 일수, 타업무 횟수를 입력합니다. 타업무 횟수는 주 5일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각 1회로 계산하며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타업무 횟수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간호사 현황에서는 마취, 회복 전담 간호사 수 및 타업무를 겸임하는 간호사 수를 입력합니다. 상단의 마취 회복 간호사 총 인원수는 입력해 주신 값의 합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먼저 마취 전담 간호사 수는 마취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간호사 수를 입력하며 재직 일수는 마취 전담 간호사들의 월별 재직 일수를 모두 합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단시간 간호사의 재직 일수는 환산 인력수인 0.8을 추가로 곱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5명인 경우 재직 일수는 5명 곱하기 0.8 곱하기 31일, 총 124일로 입력합니다. 해당 인력이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지 않고 0명, 0일로 입력합니다. 마취 회복실 겸임 간호사 수는 마취 업무와 회복 업무를 겸임하는 간호사 수를 입력합니다. 회복실 전담 간호사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신고 포털에 근무 병동이 회복실로 신고된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신고된 인력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타업무 겸임 간호사가 있는 경우 인원수를 적으시고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지 않고 0명으로 입력합니다. 장비 현황에서는 특수장비 7종에 대한 보유 현황을 입력합니다. 이때 특수장비는 평가 시작 시점인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장비만 인정되며 타과와 공유하는 장비는 제외합니다. 보유 유무를 유로 체크하는 경우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모델을 검색 후 입력하시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검색하여 직접 입력창을 활성화합니다. 특수장비 중 급속 가온 수액 주입 장치는 일체형과 분리형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분리형인 경우에는 가온기와 급속 수액 주입기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관리체계 현황에서는 마취 관련 관리 활동 여부를 입력합니다. 활동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소속 의료진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관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환자조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조사표는 환자정보와 진료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자정보에서는 입원일과 퇴원일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경우 조기 종료됩니다. 만약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 환자가 동일 명세서 내에 여러 번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폐쇄순환식 전신 마취를 우선으로 하나만 입력하고 그 외 마취는 마취 시간이 긴 마취를 우선으로 작성합니다. 동일한 마취를 여러 번 시행하였다면 마취 시간이 긴 마취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입원일이 다르거나 분리 청구 등 명세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입력합니다. 마취 유형 중 정맥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를 선택하시면 조사표가 조기 종료되며 마취 사유 중 무통분만이나 통증 조절 선택 시에도 조기 종료됩니다. 조기 종료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는 경우 신뢰도 점검 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 정보입니다. 먼저 마취 전 환자 평가입니다. 마취 형태는 정규와 응급으로 구분되며 응급을 선택하는 경우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 여부는 비활성화됩니다. 이때 응급은 임상적 응급 상황으로 마취 전문의가 마취 기록지에 응급으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마취 전 환자 평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고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마취 시행 전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일과 시간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취 중 체온 유지입니다. 의도적 저체온증 유지 여부에서는 예를 선택하실 경우 마취 중 체온 유지 조사 문항이 비활성화됩니다. 연속적 체온 측정 및 기록은 일정한 간격으로 마취 종료 30분 전부터 최소 2회 이상, 마취 종료 후 15분 이내 1회 이상 체온 측정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체온 측정 방법은 주요 측정 방법을 입력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저 체온은 마취 종료 30분 전부터 마취 종료 후 15분 이내 구간에서의 최저 체온을 입력합니다.
마취 중 신경근 감시는 신경근 차단제 사용 유무와 신경근 감시 적용 유무를 입력합니다. 신경근 감시는 마취 기록지에 사연속 자극비 TOF 수치가 확인되어야 인정되므로 기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취 후 회복실에서의 환자 평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회복실 입실 여부에서 입원 미입실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다음 문항인 회복실 미입실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회복실 미입실 인정 사유는 중환자실 입실, 격리가 필요한 감염, 사망입니다. 오심 및 구토와 통증 평가 기록은 회복실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회복 기록지에 최소 2회 이상 오심 및 구토와 통증 평가가 기록되어야 하며, 통증 평가는 통증 사정 도구를 사용하여야 인정됩니다. 오심 및 구토와 통증 평가를 하였으나 기록이 없는 경우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를 선택합니다. 측정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입력해 주시고, 단순히 기록이 없거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다음은 조사표 작성 경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국민포털이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병원평가통합 포털을 통해 이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 평가 시스템에서 요양기관 공동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합니다. 이 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에는 조사표 작성자를 등록합니다. 조사표 작성자 등록 방법은 화면 메뉴 상단의 평가조사표 관리를 누르고 적정성 평가에서 조사표 작성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팝업이 열리면 조사표 작성자 등록을 위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화면에 보이면 동의함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SMS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 정보 관리에서 사용자 상세 정보와 권한 설정을 하며, 평가 항목별로 반드시 한 명을 항목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표 작성은 다수의 작성자가 할 수 있지만 조사표 제출은 항목관리자 한 명만 가능합니다. 권한 지정 후에는 메뉴 상단의 평가조사표 관리, 적정성 평가에서 제출용 조사표 작성을 선택합니다. 작성 대상 목록에는 해당 기관이 작성해야 할 조사표 목록이 보여지고, 대상 건수와 조사표 작성 건수 현황을 하단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기관 조사표와 환자 조사표가 있으며, 작성하고자 하는 조사표명을 더블 클릭하거나 화면 우측 하단 작성 목록을 클릭합니다.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환자 성명을 클릭하여 조사표 작성 후 저장과 작성 완료를 누르고 항목관리자가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사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